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지난번에 2017년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은 후에 아사콜, 스테로이드, 생물학적 제제인 램시마, 림버크 등을 모두 썼는데도 효과가 없던 환자분을 소개해드렸죠. 이분이 한걸음 한의원에 오셔서 한약으로 치료한 후에 모든 염증 수치와 내시경까지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8년 동안 양약을 바꿔가면서 써도 치료가 안 되던 궤양성 대장염이 한약으로 치료한 지 몇 달 만에 증상이 호전되더니 불과 7, 8개월도 안 되어서 치료를 종료했죠. 서울 S대학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어서 고생하던 것을 한약으로 치료가 되어버리니까 이분이 좀 많이 놀라신 거죠. 사실 너무 대단하잖아요. 대학병원에 가보면 같은 궤양성 대장염으로 환자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낫지는 않고 있으니 이분이 엄청 답답하셨던 거죠. 본인은 한방 치료하고 나서 싹 나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S대병원 밴드에 글을 올립니다. S대병원 궤양성 대장염 환우회 같은 것이 있나봐요. S대병원을 다니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하는 그런 밴드가 있나 봅니다. 네이버에 궤양성 대장염 환우회 카페도 있죠. 그래서 이분이 S대병원 궤양성 대장염 환우회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궤양성 대장염으로 양약 먹고 고생하는 분들 이럴 게 아니다. 한걸음 한의원에서 치료하고 내가 싹 나았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나봐요. 그런데 결과가 결국 글은 삭제당하고 밴드에서는 강퇴당하셨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현실이 이렇습니다. 사실 그 밴드나 환우회에서 밴드 운영자나 카페 운영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의사거나 의사 지인들입니다. 한방으로 궤양성 대장염이 치료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도 없고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사실 이번 일로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6년에 제 사촌 동생이 저한테 본인 입안에 자꾸 구내염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 그만 마시고 쉬어라 하고 이야기해주면서 별 신경 안 썼거든요. 피곤하면 구내염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촌 동생을 다음번 명절에 또 만났는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본인이 구내염이 엄청 자주 많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진료하고 나서 치료를 해줍니다.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되었죠. 그런데 사촌 동생의 구내염을 치료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베체트병이 반복적으로 구내염이 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체트병도 치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베체트병도 희귀난치병이라 주변에 환자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체트병 환우회를 찾아보니까 환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입을 하고 나서 제가 한의사인데 베체트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한방 치료를 하실 베체트병 환자를 모집합니다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글을 올리자마자 진짜 거의 10분 만에 환우회 회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본인이 환우회 회장이래요. 그러더니 이런 글을 환우회에 올리시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했더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올리시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죠? 양방에서 치료법도 없고 고작 스테로이드나 소염제 정도만 쓰면서 현상 유지에 급급한 게 현실인데 한방 치료는 검증되지 않아서 안 된대요. 그 당시에도 제가 돌팔이도 아니고 엄연히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임상 7년차의 한의사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돌팔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을 삭제당합니다. 제가 엄청 자존심이 상했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에 블로그를 개설해서 글을 씁니다. 요즘은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면 거의 광고성 글이 많이 뜨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이 없었어요. 그때 베체트병에 대해서 글이 몇 개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현직 한의사인데 베체트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 베체트병을 앓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양방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뇌하수체에 혹 같은 것이 생겨서 더 이상 스테로이드를 쓰지 못하신다는 거죠. 양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찾아와 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베체트병을 치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치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료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치료하다가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아무 때나 바로 치료를 그만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1년 정도 만에 콜킨 등의 양약을 다 끊고 좋아집니다. 이분이 베체트병으로 구내염,
베체트 장염, 혈관염, 관절염, 신경염 등등 전신염증이 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모두 좋아진 거예요. 베체트 장염은 염증이 소화기에 생기는데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똑같습니다. 제가 베체트 장염을 치료했잖아요. 그러니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도 치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치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썼죠. 그랬더니 또 크론병 환자가 저에게 옵니다. 20대 젊은 크론병 환자인데 초등학생 때 발병해서 그 당시에 20대였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불편해서 하루에 밥 두세 숟가락을 못 먹는답니다. 이 환자를 누나가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 제 앞에 왔을 때는 전혀 기대 안 하는 눈빛으로 대충 앉아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국내 최대 종합병원에서도 아무도 못 고쳤는데 일개 한의사가 자기 크론병을 고친다고 하니 우습게 보였겠죠. 그런데 이 환자가 치료됩니다. 완전히 좋아져요. 그래서 저도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던 도중에 제가 치료하던 환자들에게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우회에 가서 글 좀 써달라고 부탁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부탁을 여러 번 했었죠. 환자들이 모여있는 데가 환우회니까 환우회에 가서 제가 글을 쓰는 것은 좋지 않아 보여도 치료된 환자가 환우회에 가서 자기 경험을 쓰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명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한약으로 치료되셨으니 환우회에 가서 글 좀 써달라고. 치료가 된 환자분들은 제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 분이 환우회에 가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순수하게 자기가 치료된 경험을 썼는데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해보고 누군가가 악플을 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우회에서 글을 삭제해버려요. 한약 먹고 좋았다, 한약 먹고 치료되었다, 이런 글들은 올리는 족족 삭제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한약 먹고 효과 없었다, 이런 글들은 삭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환우회에 남아있는 것은 한약 먹고 효과 없더라, 이런 글들만 남아있습니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환우회라는 곳이 정말 환우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는 곳이 아니라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제가 쓴 논문을 한번 환우회에 올려보세요. 한약으로 치료했다는 논문이 있는데 이거 어떤 거냐고 물어보세요. 아마 악플 달리거나 삭제당할 겁니다. 이런 곳이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순진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 치료한 환자들에게 환우회에 글 써달라는 부탁을 전혀 안 합니다. 그 뒤로는 제 블로그에 계속 치료 사례들을 올리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희 한의원에 전화가 옵니다.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문의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문의 전화인가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죠. 전화하신 분이 궤양성 대장염이 정말 치료돼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전화한 사람이 저한테 엄청나게 쌍욕을 하는 거예요. 요게 내용은 나 같은 사기꾼들 때문에 환자들이 속고 있고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고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뚝 끊어버려요. 이때는 발신자 표시도 안 될 때라 전화를 하지도 못하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욕을 들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블로그에 치료된 사진, 치료 사례 올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거짓말로 꾸며서 올린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 결심한 게 논문을 써야겠다 싶었던 거죠. 내가 진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치료한 게 맞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니 논문으로 발표해야겠다. 논문으로 쓰면 이건 거짓말이라고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경희대학교에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고 4년 동안 고생해서 공부하고 2016년에 논문을 쓰게 된 겁니다. 그 뒤로 논문을 제법 여러 개 계속 쓰고 있죠. 논문조차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반박 논문을 쓰시고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제 논문의 허점을 찾아서 반박 논문을 쓰신 분은 아직 아무도 없죠. 그렇게 시간이 이제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요. 치료 사례는 더 많아지고 있으니 앞으로 논문은 계속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환우회에서 제 말을 믿던 안 믿던,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되었다는 글을 자르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제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를 치료해내고 있는 것은 진실이고 진실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6개월, 1년이면 치료되는데 이걸 안 하시고 힘겹게 지내고 계신다는 거. 그게 진짜 안타까워요. 오늘은 궤양성 대장염 환우회에서 한약 먹고 치료되었다고 진실을 이야기했다가 글도 삭제당하고 환우회에서는 강퇴당하신 분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정작 강퇴당하신 그분은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요. 정작 본인은 다 나았거든요. 제가 환우회에 글 써달라고 부탁한 분들 모두 환우회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왜냐? 본인들은 다 치료되었거든요. 환우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계속 양약 먹고 있으면서 치료 안 되고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환우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당연한 이야기죠.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